안녕하십니까. 이랑락 호당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이야기했죠. 이번에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참 힘든 어떤 굴욕스러울 때가 있어요. 굴욕의 때. 오늘의 주제입니다. 60년 순환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때가 한번 옵니다. 사실 전에 제가 사람은 언제 죽는가에 대해서 자연사 할 때 그때가 춘분이라고 얘기했죠. 그 춘분, 그 무렵이 사실은 또 굴욕의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일을 갖다가 사례로 들어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거 아시죠? 동일본 대지진. 2011년 몇 월 달의 일인데요. 그때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이 자연재해이자 또 하필이면 재수없게 원전이 뚝뚝 날아갔죠. 저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우리한테 나름 매뉴얼 좋고 정교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보고 있었죠. 즉, 자펜이란 브랜드가 그냥 허공에 날아간 순간이 2011년입니다. 텔레비로 저는 그때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요, 제 머릿속에는 역사 연표가 사실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60년 전에 뭐가 있었지 하고 딱 빠꾸, 즉 백을 해보니까요. 아, 그렇구나. 니네가 올해 참 개굴욕을 당하겠구나. 딱 떠올랐습니다. 일본은요, 2005년이 입춘이고요. 2020년이 입하입니다. 또 2035년 되면 또 나름 좋은 때가 오겠죠. 자, 과거로 가면은 1990년. 자, 이때가 버블 붕괴죠. 90년 말에. 그때부터 시작된 일본의 그 불황이 잃어버린 30년. 어떤 면에서는요, 일본이 그 당시에 경기 침체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 BOJ, 일본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경기를 죽여버려갖고 그냥 디플레 체질로 바꿔놔 버렸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본식의 방식인데요. 일본에서 말을 안 하죠. 그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굴욕의 때가 뭐냐면 보통 요 무렵입니다. 요 무렵, 요 근처에 한 2, 3년인데요. 2005년에서 2011년이 동일본 대지진이죠. 그리고 또 바로 복구도 안 해요. 그래서 2013년까지 지지부진하게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수도를 갖다가 나고야로 옮긴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일본에서는 나고야가 수도설이 지금 강력합니다. 자, 60년 빼보죠. 1951년이죠. 이때 일본은 또 한 번 커다란 챙피를 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45년에 태평양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미군이 들어왔죠. 미 군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간은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본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미군들한테 정말 빌붙어서 천황제는 존치시키고 우리 헌법 바꿔서 절대 전쟁 안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읍소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이제 좋아. 앞으로 안 까불 거지. 그러면서 51년에 미국 SF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이 그때 가서 강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45년에 무조건 항복해서 엎드리고 나서 6년이 지나서 이제부터 니네들의 항복 내용이 뭔지, 우리한테 뭐를 잘할 건지,
무릎을 꿇고 한번 반성문을 써봐. 반성문 제출한 게 51년입니다. 그래서 반성문 제출하고 미국이 부족해. 이건 안 돼. 그때 다행히 일본으로서는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을 너무 좀 군대도 없는 병신 국가를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약간 또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위대가 나온 거죠. 그래서 52년에 가서 드디어 강화조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반성문 실컷 제출하고 퇴짜 놓고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일본이 반성문 쓰고 빠꾸, 반성문 쓰고 빠꾸. 그 개구령 아닙니까? 이때입니다. 51년 반성문 쓰기 시작. 2011년 원전 뚜껑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요,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있었어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모든 한 사람을 예로 들자니 참 그런데 이런 거대한 나라들도 이렇게 구려기 때에 반성문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 개구려기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904년, 1964년, 60년 간격이죠. 1979년, 1919년. 자, 먼저 가까운 때를 가보죠. 64년에서 1970년경이에요. 우리한테는 많은 참 슬픈 일들이 많았어요. 이 운세를 저는 이제 보통 강의할 때 명예의 바닥이다. 관바닥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명예의 바닥. 그 다음에 반성하는 때는 그 뒤에 72년에 옵니다. 우린 특히 70년, 즉 관바닥일 때는요. 그 이유는 일본은 음의 나라고요. 우리는 양의 나라라서 요게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오는 구력이. 우리는 70년이 구력이 때고요. 또 따지면 1910년이라는 때가 있어요. 60년 전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겼죠.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다.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1970년에요. 있었던 참 괴로웠던 일들이요. 이때 김지하라는 시인이 지금은 작고하셨죠. 야, 세상은 다 썩은 새끼들이 해먹는구나. 나라에 5가지 산적 같은 놈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적이라는 시를 써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김지하라는 사람 그때 이걸로서 완전히 떴습니다. 김지하의 오적 사건, 피라 사건.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죠. 전태일이라는 청계천에서 일하시던 분이 분신 자살했죠. 그래서 연태일 열사라고 하죠. 한국 노동운동의 지금 나름 하나의 정신적인 출발점. 그게요, 그 당시 왜 이렇게 강렬했냐면, 참, 사실은 나라가 못 살아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죠? 그 당시에 또 사람은 뭐냐, 생각은 뭐냐. 없는 자들은 정말 참 너무 비참하구나. 전태일 사건.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삼풍 아파트 붕괴 사건 아시죠? 그 전에 사실은 그런 거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와우 아파트. 서울 와우동의 아파트가 통째로 붕괴해버렸어요. 부실공사로. 그런 사건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 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감을 줬습니다. 집도 무너지고, 아파트라며. 좀 먹고 살려고 하는 젊은 청년은 그렇게 되고, 지식인인 이 김지하 씨는 참
참 나라가 이렇구나.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뭐 유명한 얘기였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연호를 찾아보니까 출처가 애매해요. 없어요. 누가 그 말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쓰레기통인데 민주주의는 장미다. 이 얼마나 강렬한 이 참 컨트라스트입니까? 정말 참 굴욕의 때였죠. 이때가 이제 사실은 또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2024년이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2030년. 큰 흐름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30년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나 이런 면에서 많은 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앞으로 한 7년 반 뒤인데요.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굴욕의 때가 있다. 그런데 이 굴욕의 때가요. 저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 실제 상담이나 또 자료 조회를 통해서 구글 위키 주로 쭉 연구해 보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런 때를 통해서 사람이 각성을 하는구나. 각성이 뭡니까? 정신 차리는 거죠. 한번 피를 보고 나면 그동안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리빌딩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리빌딩 하려면 이때를 지나야지만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많은 우리 사회적인 지금 잘해보고자 했지만 생겨난 사회적인 병폐들이 있죠. 이때가 되면 또 한번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도를 닦으신 분, 스님들, 그 다음 신부님들, 파드레이 그런 분들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지금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있죠. 그분도 이때 굉장히 신앙의 문제, 하느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연구하고 또 고민했다. 뭐 그런 글귀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전에 얘기했지만 청담 스님이라고 그분도 또한 이때 굉장히 내가 이렇게 머리 깎고 중이 됐지만 내가 뭔가 답을 못 얻었네 하고선 이때 이분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눕지도 않고 장자불화 오랫동안 앉아있고 눕지 않으면서 6년간을 지나면서 뭔가 한 소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때가 뭐냐? 바로 득도의 때다. 종교인은 득도를 하게 되고요. 보통 사람도 꼭 머리 깎거나 무슨 뭐 출가하거나 뭐 신부가 되지 않아도 이때가 되면은 강렬한 고통과 함께 자기 존재의 근본적인 너 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존재 증명이라고 제가 부르죠. 자기를 갖다가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깨우치고 이때부터 분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선진국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선진국의 출발점이 바로 1970년에서 72년. 요 무렵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굴욕과 또 잘 살아보자는 마음. 그런 것들이 30년 뒤에 가서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IMF의 선진국으로 가기 시작했죠. 그것처럼 살다 보면 참 굴욕의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근데 그 굴욕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각성시켜서 발전시키는 하나의 피봇, 즉 돌아서는 자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굴욕의 때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